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번 주차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 4주차입니다.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강을 신청하고, 그리고 수강 정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4주차 금요일인데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전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인원 변동 없이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교수님도 여러분들 그 진도를 감안해서 앞서 주차, 1주차, 2주차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양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시간에 1주차, 2주차에서는 소개가 있었고요. 3주차에서는 그래도 좀 진행이 됐었죠. 3주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과목 천문학과 우주로의 여행인데요. 이 천문학에 어려운 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식들을 쉬운 기초 물리학 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측정을 위한 과학 지식을 소개를 했었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과학 지식에서 기본량으로 설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의 양, 광도 같은 것들이죠. 자, 우리가 흔히 길이는 미터로 단위로 쓰지요. 자, 여러분들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질량이 있죠. 우리가 보통 무게를 잴 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자, 우리가 시간을 이용해서 약속을 합니다. 몇 시에 만나자. 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자, 표준 단위에서는 초를 씁니다. 물론 호환성이 다 있는 것이죠. 자, 1초가 모여서 60초가 되면 1분이라고 그러고요. 또 1분이 모여 60분이 되면 1시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본량이 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전기 제품을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현대 문명은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병원에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회사를 간다든지 어느 곳이든 집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학교나 뭐 집에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것들도 다 전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제품들 뭐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사기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뭐 모든 것이 사실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됩니다. 전자제품이라고 하죠. 자, 이런 전자제품들은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량에 속해 있어요. 단위는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 암페어는 과학자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도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죠. 자,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서 생활을 하죠. 우리가 온도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온도가 높아도 생활하기 어렵고 너무 온도가 낮아도 생활하기 어렵고요. 온도의 영향이 사실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온도의 기본량을 정해두었는데
켈빈 온도라는 온도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환성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섭씨 온도로는 0도씨에서 100도씨라고 쓰죠. 그리고 화씨 온도도 있습니다. 이 절대 온도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온도 개념인데 표준 단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화학 시간에 더 많이 사용이 되죠. 몰은 매우 작은 단위, 예를 들어 원자와 같은 경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런 입자들을 묶음 단위로 표현할 때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밝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태양빛을 받거나 아니면 조명등 빛을 받거나 할 때 이 밝은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조명이 없이 생활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밤에 형광등을 켜거나 이렇게 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해줘야 사물을 볼 수 있고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량에는 광도가 있습니다. 단위는 칸델라의 약칭으로 표현을 씁니다. CD라고 하죠. 자, 기본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10의 지수에 관한 접도도 배웠습니다. 자, 원래 우주 스케일이란 우주로의 여행이니까 매우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할 때 10의 지수에 관한 접도를 정해두었어요. 원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10의 단위로 계속 적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호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에 10의 3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킬로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익숙하죠. 그 다음에 10의 6승은 메가라고 합니다. 자, 메가 스타디 이런 말 요즘 들어봤죠. 그 다음에 기가가 있으면 10의 9승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대한 의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메가라는 말을 쓰는데 물리학적으로는 10의 6승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10의 9승,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승이 있고요. 10의 15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18승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주 스케일을 기술할 때는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훨씬 더 거대한 단위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10의 지수로서 작은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든 아니면 태양이든 아니면 은하든 모든 물체들은 작은 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한 세계 역시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매우 큰 물체들도 많은 작은 이러한 원자 단위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들도 스케일이 매우 작은 스케일까지 세분화되어 있죠. 자, 먼저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의 세계 이런 말 들어보죠. 작은 스케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작은 스케일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학 지식에서 정해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광고에서 자주 등장했었는데 나노 스케일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연구실 수준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피코나 펜토가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들어가서는 자,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측정 단위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의 법칙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3주차 때부터 조금씩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 운동의 법칙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 운동의 법칙에서 중간점 이제 법칙 소개하다가 수업을 마쳤죠.
자, 오늘 내용 간략히 복습하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운동의 법칙인데요. 자, 먼저 운동의 법칙 첫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물리학 책 5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자, 이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힘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5장은요, 이 뉴턴 역학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자, 뉴턴 너무 유명하죠? 우리 일반인들 다 알고 있는 과학자이신데, 자, 먼저 이 5장을 배우려면, 이 뉴턴의 그 역학 법칙을 배우려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힘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힘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탄성력, 장력, 작용, 반작용력. 자,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에 중력 혹은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힘들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자, 5장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교수님도 교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재를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5장에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자, 88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힘의 종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과 같은 이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모차와 같이 끈이나 혹은 막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장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스포츠 선수가 공을 찰 때 이 작용하는 힘을 작용 반작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력. 자, 이와 같이 접촉이 됐을 때 작용하는 힘을 카테고리상 접촉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주어진 두 번째 줄에 주어진 중력 혹은 만유인력, 전기력, 자기력인데요. 자, 이렇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장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글씨가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장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간에서의 힘을 말합니다. 이 장이라는 말은 마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힘을 말하고요. 이 장임의 첫 번째가 바로 물체 사이의 힘, 즉 중력인데요. 혹은 만유인력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구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이 중력이라고 할 수 있고, 지구 주위로 달이 도는 것도 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공간에서 질량에 작용하는 힘. 자, 말이 조금 표현이 조금 교수님이 표현을 깜빡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Q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전하라는 기호인데요.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전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전하는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 사이의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석인데요. 이 자석 N극과 S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N극과 S극을 가지는 물질을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 자석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힘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의 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힘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들에 작용하는 법칙이 있겠죠. 그것을 역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뉴턴은 이 힘에 작용하는 법칙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자, 첫 번째를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제1법칙 혹은 다른 말로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학적인 성질을 뉴턴은 제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이 움직이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리죠. 자,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자, 뉴턴 역학법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은 멈춰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버스나 지하철이 움직여도 원래 상태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자, 버스나 지하철이 가다가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 그러냐? 자, 버스나 지하철은 멈추는데 원래 내 몸은 움직이던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이 멈춰도 원래 움직이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뉴턴은 이것을 제1법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요, 제1법칙은 갈릴레오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갈릴레이가 얘기를 했었다고 했었죠. 자, 이분도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뉴턴은 이 관성의 법칙을 이 갈릴레이의 법칙에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들 이 모든 과학은요 앞에서 이 과학자들의 업적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2법칙을 소개합니다. 자,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원래 이 제2법칙을 여러분 앞서 시간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 5장이 뭔가 그 파일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역할이 뭐라고 할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파일이 열리긴 했으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제2법칙을 소개해주면서 92페이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2법칙을 얘기하면서 92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2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교수님이 이 PPT 자료보다 이 JPG 자료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좀 버벅이기 때문에 PPT 자료를 대신해서 JPG 자료로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가속도의 법칙, 제2법칙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제2법칙은 공식이 있는데요. F는 ma라는 식입니다. 자, 우리 일반인도 다 아는 유명한 식이죠. 자, F는 ma라는 식인데요. 자, 여러분도 잘 봐둬야 됩니다. F는 ma. 자, 힘과 가속도의 관계인데, 자, 힘은 영어로 F의 표현으로 씁니다. F는 포스에서 첫 글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영어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죠? 자, 교수님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여러분들이 영문학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속도는 무엇이냐? A인데 A는 acceleration이라는 그 첫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질량을 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표현인데요. mass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 92페이지에서 뭘 보느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92페이지를 볼까요? 자, 교수님도 92페이지를 펼쳐볼게요. 자, 페이지를 보니까 4절에 5장 4절에 뉴턴의 제2법칙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계획서상의 이 내용을 교수님이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 보여줄 때마다 그 내용을 찾아서 페이지를 찾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5장 92페이지 F는 MA인데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자, 뉴턴 제2법칙인데요. 자, 이렇게 가속도와 힘과는 비례관계에 있고 여기에 질량이 비례상수처럼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보면 자, 이렇게 관계를 자, F는 ma라고 해서 자, 뉴턴은 운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공간에서의 표현이라면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좌표라고 생각한다면 공간의 좌표는 3개의 축을 사용하죠. 그래서 X축, Y축, Z축인데요. 자,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물리학은요. 수학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손으로 먹어도 되겠지만 조금 원시인 같죠? 물론 나라마다 좀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 물리학은요, 이 수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학을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처럼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물리학은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좀 편리한 도구처럼 쓰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자는 아니고 수학을 도구처럼 가져다 쓴다는 것이죠.
수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세 개의 축을 가지므로 X축, Y축 성분, Z축 성분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벡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의 3장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왔던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방향을 고려한다면 세 개의 성분, 세 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위가 있는데요.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힘의 단위인데요. 자, 힘의 단위는 앞서서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1차 시 시간을 마치고요. 2차 시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했어요.